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장에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분은 김형석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서울 오산고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주경야독으로 석박사 를 각각 취득했다고 해요. 총신대 교수 지냈고요.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장, 고신대 석좌 교수. 이분이 할 일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거나 재조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일제 시대의 어떤 그런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많이 알렸던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임기는 지금부터 3년입니다. 3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며칠 전부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독립기념관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부터는 아예 방송에 나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 아주 편파성이 있다고 지금 논란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곳에 나가서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 일제 간첩이 있다. 용산에 이런 뉘앙스인데, 여기서 이제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되는 걸 반대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도.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사설이 났어요. 제가 이 사설을 보면서 동아일보의 이 자세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동아일보 사설의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사설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설 제목이 독립기념관 이사 이어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되는 인사라면은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죠. 자, 여기 보면은 광복회가 김형석 이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신임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고, 관장 자리에 지원했던 독립후손가 2명이 인사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광복회가 이 김형석 신임 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건국 시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1919년도냐 1948년도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다. 그리고 2번째는 김구 선생의 장손 광복군 출신의 6.25 전쟁에서 공헌을 세운 독립운동가의 자제도 후보로 있었는데, 이런 후보들을 놔두고 김형석이라는 교수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동아일보 사설의 결론은 이거예요. 좋은 게 좋지 않느냐. 경축과 화합의 장이어야 할 8.15 광복절이 분열의 장이 될까 우려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넘어가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물을 왜 굳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개념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 논란만 되면 그래서 인사를 지명 철회해요? 임명을 철회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동아일보가 지적하는 김형석 신임 관장을 반대하는 광복회가 반대하는 이유 2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 그 시점이. 이 시점에 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때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도 재헌국회가 7월 17일 날 재헌 헌법을 선포했고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대한민국 건국 선포일을 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 주장이 지금 서로 간에 아주 공박이 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일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약 두 세력이 있죠. 하나는 민족 독립운동을 한 세력이 있고,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한 세력의 자손이 이종찬 현 광복회장이죠.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한 계열이 또 있죠. 거기도 1919년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왜?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중국에 이영만리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걸 어떤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국가의 형성이라는 어떤 그 점에서 보면 1919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여러 나라가 원래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식민지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 국가가 언제 생겼냐? 미국이 언제 생겼냐? 멕시코가 언제 생겼냐? 이런 걸 논쟁을 할 때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몬테비디오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몬테비디오 협약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국가 형성의 3요소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혼자서 정신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1948년도 재헌국회가 선포한 헌법, 그리고 우리의 영토, 그리고 이를 거기서 거주하는 국민, 이 3요소가 있었던 시점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공식 건국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몬테비디오 협약에도 이거 맞아떨어지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이거 혼자서 이분 안에서 만세 부르는 정말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토,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당해서 영토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은 있었습니다. 그 한반도에 일제에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지배당했던 그 국민들은 있었습니다. 주권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권 1910년 한일 합방되면서 강제 침탈당했잖아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를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는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안타깝죠. 그 심정이란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망한 조선을 이제 잊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 애국 투사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게 국가 3요소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외톨이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이건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김구 선생의 장손과 강복군 출신으로 6.25 전쟁에서 공헌을 세운 독립운동가의 자제도 있는데 이분들이 독립기념관장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분들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일종의 자기들만의 도구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야에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즉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논란을 두고 그동안 민족 정론지라고 표방했던 동아일보가 쓴 사설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면에서 동아일보 사설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또는 너무 눈치 보고 있다. 다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주고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도 조금 정리를 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